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젠장. 인트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은 유명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허당해 탐정치고는 띨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한이 존나 멋있어질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아내인 노예리가 연관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명한이 노예리와 연관됐었던 사건들을 알아보면서 이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뭔가 원작을 보니 유명한의 시선에서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노예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우선 유명한과 노예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였습니다. 노예리는 늘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었는데 이상하게 유명한과 함께 있으면 흥분도 자주 하고 말도 많아지는 편이었습니다. 둘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고 오랜 시간을 티격태격하며 지낸 이 커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의 결혼 생활은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노예리는 형사인 유명한을 걱정하고 유명한 역시 아내가 능력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녀가 유명한 변호사가 되리란 것을 믿고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둘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이좋은 둘 사이에 딸까지 생겨서 둘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았지만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둘 사이에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은 노예리가 해주는 뒤틀린 황천의 음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노예리는 유명한의 여미새 같은 기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싸우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둘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는 유명한이 데려와서 키우기로 했고 가끔씩은 노예리가 미란이를 보러 오기로 약속했죠. 이렇게 둘은 별거를 시작하긴 했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이 식은 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은 가끔씩 노예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을 보며 노예리를 생각했고 노예리도 미란이가 찾아와서 유명한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그에 대한 소식을 자세하게 듣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유명한은 형사에서 은퇴를 한 뒤 탐정일을 하기 시작했고 점차 페인이 되어갔습니다. 노예리는 유명한이 페인이 될 때 동안 법조계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리는 유명한이 한심하다가도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유명한은 존나 미친 여미새가 되어가지고 일단 생물학적으로 여자이기만 하며 무조건 들이댄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본인만 아직 마음이 있는 건가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있었죠. 그렇게 서서히 그런 게으르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등신 같은 코수염 탐정을 잊어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탐정 양반이 서서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추리 실력이 시궁창급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천상계급으로 올라간 것 같았죠. 노예리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한심한 모습으로 있지 않고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란이한테 들어보니까 유명한이 탐정으로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코난이한 꼬맹이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노예리는 유명한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 그런 애가 들어와도 딱히 신경은 안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노예리는 미란이와 어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노예리는 카페에서 미란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노예리는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노예리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끔 살인사건에 관한 재판을 맡은 적도 있고 지금은 별거 중이지만 유명한이 형사였어서 그에게들은 배경지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을 도와서 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근처에 앉아있던 안경 낀 꼬마애가 경찰에게 훈수질을 하는데 그 모든 훈수질이 다 날카로웠습니다. 노예리는 얘가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 꼬마를 도와 사건 해결하는 것을 도왔고 결국 범인을 잡게 됩니다. 범인은 근데 발악을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고 노예리는 업어치기로 범인을 제압해줍니다. 원래 노예리는 업어치기를 할 줄 몰랐지만 별거하기 전에 유명한이 노예리에게 너도 자신의 몸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업어치기를 가르쳐줬었습니다. 뭔 업어치기에도 추억이 있나 싶네요. 개부럽네. 나도 녹음하는 거에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노예리는 사건이 끝난 후 미란이와 만났고 아까 사건 해결하는 것을 도왔던 꼬마애가 코난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저렇게 머리가 똑똑한 친구가 있어서 유명한이 점점 유명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란이는 노예리에게 잘 지냈냐고 물으며 혹시 유명한과 다시 같이 살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노예리는 그런 마음이 살짝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페인 같은 모습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좀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란이가 TV를 가리키며 지금 아빠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TV에 나오는 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라고 말해줍니다. 노예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기억하던 페인 같은 유명한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 유명한이 특유의 변태 같은 표정을 지면서 통화하는 장면이 나왔고 바로 정이 떨어진 노예리는 계속 별거하기로 결심하며 미란이에게는 소꿉친구나 탐정인 사람을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한 뒤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흐르고 미란이가 노예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름도 됐겠다 같이 바다를 가자는 소리였죠. 노예리는 안 그래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란이 이런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미란이에게 바다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미리 가서 미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예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바다에 들어갔다 왔는데 왠지 아까 빼놨던 결혼 반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노예리는 당황해가지고 모래를 뒤져보면서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유명한과 미란이 그리고 코난이 노예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미란이가 유명한과 노예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두 명을 바다로 불러들인 것 같았습니다. 노예리는 겉으로는 좀 언짢은 척하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유명한의 모습이 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걸거나 좋아하는 척하기는 싫어가지고 유명한이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지를 뺀 손가락을 티내게 보여줘봤습니다. 만약 이걸 알아본다면 유명한도 노예리에게 아직 관심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눈치가 더럽게 없는 유명한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다시 바닷가로 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노예리는 굉장히 실망하며 별거 같은 거 때려치우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미란이는 너무 그러지 말라고 분명 아빠가 알아봤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이 유명한은 또 다른 여자랑 특유의 여미새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명한의 다리에는 모래가 묻어있는 것 같았고 아마 바닷가 가가지고 어떤 여자의 등에 오일을 발라주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노예리는 저 여자의 미친 세계의 가랑이 사이에 있는 어떤 소중한 물건을 화학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노예리는 실망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다친 사건이 일어나버렸고 일단 이 사건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 후로 노예리는 유명한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계속 유명한에게 손가락에 반지가 없다는 걸 티를 내봤지만 유명한은 전혀 못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노예리는 진짜 저 새끼는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미란이를 집에 데려다준 다음에 자신 역시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했는데 유명한이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노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말을 할 때의 유명한 표정이 되게 진지해서 노예리는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도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보면 유명한이 긍정적인 말을 할 것 같진 않았고 미란이의 양육권에 대한 얘기를 하던가 이혼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명한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노예리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고 이번에는 노예리의 감정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딴 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리는 뭐든 간에 유명한이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 뒤 유명한이 갑자기 모든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존나 근엄한 자세와 근엄한 표정으로 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리는 그래도 저런 모습을 보니 좀 멋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자신을 시험한 여미새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한의 추리쇼가 끝나고 노예리는 유명한에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고 물어봤습니다. 유명한은 살짝 잠이 덜 깬 표정을 지으면서 주머니를 뒤지더니 노예리가 잃어버렸던 반지를 건네줬습니다. 아까 노예리가 바닷가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걸 봤다면서 보통 모래에서 찾는 건 반지나 렌즈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노예리의 손가락을 자세히 봤다고 합니다. 봤더니 역시나 노예리의 손에 반지가 없었고 그걸 알아채고 나서 바로 모래사장에 간 다음 반지를 찾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아까 유명한의 다리에 모래가 묻어있던 것은 다른 여자의 등에 오일을 발라주느라 모래가 묻은 게 아니라 노예리의 반지를 찾아주느라 모래가 묻은 거였네요. 노예리는 조금 감동 먹어가지고 유명한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유명한은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자들한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노예리는 좀 짜증나가지고 바로 차를 타고 집에 가버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닥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이 자신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 후로 노예리는 유명한이 해결한 사건들의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본인이 해결한 사건이 아닌데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노예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달력을 봤는데 좀 있으면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에게 무슨 선물할까 하다가 넥타이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때마침 자신의 변호사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넥타이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지에 가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명한이 옷가게로 들어옵니다. 노예리는 깜짝 놀랐고 유명한 역시 놀란 걸로 보였습니다. 둘은 그래서 같이 온 여행들과 밥을 먹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 노예리가 유명한이 해결한 사건들의 신문기사를 스크랩해두었다는 것과 유명한이 밤마다 노예리가 승소한 재판의 기사들을 찾아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덕분에 둘은 좀 사이가 풀어진 것 같아 보였고 일행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더럽고 게으르고 여미새인 탐정이 또 취해가지고 여자한테 치근득대기 시작했고 노예리는 살짝 현타 와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노예리를 미란이가 따라갔고 노예리를 겁나 설득했습니다. 노예리는 미란이의 설득을 듣고 좀 홀려가지고 일단 자신이 산 넥타이만 전해주기로 결심하고 유명한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유명한은 방에 없었고 혹시 옥상이나 다른 곳에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보고 다녔는데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한테 유명한의 행방을 물어봤고 들어보니 아까 술을 같이 마시던 노예리의 동료 변호사와 같은 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리는 그 변호사의 방에 찾아가는데 문이 체인으로 잠겨있고 살짝 열어본 문틈에서는 그 동료 변호사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겁나 당황한 노예리는 바로 문을 부수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 조사를 해봤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침대에서 유명한이 잘 잤다고 말하며 일어납니다. 노예리는 이거 잘못하면 유명한이 살인범이 되겠다 싶어서 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노예리는 코난과 함께 사건을 해결했고 다행히 유명한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노예리는 사건을 끝내고 호텔 앞에 있는 벤치에서 음악을 들으며 쉬려고 했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서 녹음 버튼이 눌러졌고 다시 조작하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유명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명한 노예리에게 더 이상 노예리 없이 못 견디겠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달라는 소리를 했고 결혼기념일까지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노예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녹음한 유명한의 목소리를 들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예리는 점차 유명한과 사이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언젠간 다시 재결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 이 둘의 사랑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 영상 만들면서 느꼈는데 유명한이 겁나 츤데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렇게 츤데레가 된다면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부터 츤데레로 살아보겠습니다. 딱히 여러분들 보라고 만든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봐주시니까 고맙군요. 저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와 보든가 하겠습니다. 예의 없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